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균변입니다. 정말 한참 무더운 7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시냐? 군대를 다시 가야 되는 것이냐? 아 싫어. 끔찍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법령이나 정책에 대해서 청년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선발을 과정 거쳤는데 저희를 어쨌든 청년으로 봐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식으로 의뢰가 들어온 첫 번째 컨텐츠이니만큼 평소처럼 열심히 하겠지만 더욱더 나머진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7월 중순이 도래함과 동시에 시행되는 3가지 법령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령이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법들인데요. 들어보시면 꼭 필요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중 첫 번째가 뭐죠? 성범죄 공소시효가 있었잖아요. 13세이면 아동에 대한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한다. 또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법령이 개정돼야지 법령에 따른 정책들이 시행이 되는 거여서 13세 미만 아동이나 13세 미만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전 폐지됩니다. 되게 잘 바뀐 거예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사실 자기가 무슨 일이 당했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잘한 정책.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 두 번째는 20대, 30대 사회초년생들 직장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채용에 관한 비리죠. 대기업에 입사 특혜를 받았다는 만에는 그런 이제 얘기만 들어도 정말 가슴 답답하고 울분이 터지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서 이 채용 절차에 관한 이제 부당한 차별이라든가 비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법령이 시행됐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첫발이라고 의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회사에 소속돼 있고 회사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라든가 이제 직장 내 따돌림을 방지하는 소위 직장 갑질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죠. 굉장히 필요했던 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룰 컨텐츠도 이 부분이고요. 조항 그대로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76조 2 법령의 제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제목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무 환경을 이제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명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주체가 누군지 봐야 되겠죠. 사용자 또는 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는 사장님이고 근데 월급 주는 사람. 그럼 근로자 같은 경우는 회사 내의 모든 구성원들.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돼요. 지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보다 상급자일 확률이 높을 거고 그거는 관계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입사 동기라던가 또는 후임이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같은 동등한 소속 변호사고 우리 대표 변호사님 따로 있어. 근데 균변이 나보다 회사에서 훨씬 잘 나가. 승률도 좋고 많이 그렇다고 사건 수익률도 높아. 여기는 에이스고 여기는 에이스가 아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사실 우월적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균변이 저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일이 그따구밖에 못해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저거 호변 되겠어. 저거 뭐 해봤자 뻔하지. 또 지겠네, 또 졌네, 또 졌네. 이런 여론을 형성하면서 그럼 제가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충격받지. 이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인 저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죠. 같은 직급이라거나 오히려 그 아래 직급인데도 그 조직 내에서의 우월한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직장 따돌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잖아요. 있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걸 방지한다 이런 취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많은 넓은 범위를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라는 건데 저는 뭐 제가 대표 변호사니까 재판에 대한 준비가 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소속 변호사한테 이제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김변의 소속 변호사라고 부담되는데. 그래야지 시청자분들이 생각보다 싶은데. 우리 태율의 대표 변호사님이고 우리 호변이 우리 김변이 운영하는 태율의 소속 변호사로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그럼 다음날 이제 급한 재판인데 뭐 호변이 담당하는 재판인데 밤새서 쓰고 저기 자제분집 유치원에 어린이집 모셔다 드리고 와 이런 게 전형적인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짓인 거죠. 그리고 적정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거고. 자, 그럼 이제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는 피해 사실이 누군가한테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그에 대해 신고를 하면 그 사업주는 즉각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다른 직장 동료의 얘기들도 들을 수 있고 당사자들의 면담을 통해서도 실제 확인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 조사를 해야 될 의무를 법에서 부과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다 판단이 되면 그에
적합한 조치를 해야 돼요. 저희가 같은 대표 변호사님을 모시고 있는 동등한 소속 변호사일 때 불쌍한 호변이 김 변호사한테 계속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기분 좋다. 기분 좋은데. 실제 우리 관계가 그렇잖아요. 뭘 그래. 카메라 밖에서는 항상 되게 당하고 카메라에서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둘을 이제 다른 부서로 네. 물리 조치를 시켜놓는다든가. 근데 에이스인 김변은 그대로 좋은 부서에 냅두고 저만 무인도 지점을 만들어서 보낸다거나 변호사 업무에 맞지 않는 부서로 보냈다. 이거는 부당한 조치죠. 그렇죠. 그런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형사처벌하게 돼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인 저한테 부당한 조치를 하거나 인사상이든 뭐 그 인사상 외적인 거든 불리한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요.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느냐? 근데 그렇죠. 아까 제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이 없죠. 없죠. 법의 공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법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법에서 한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걸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의무 불이행이 되는 거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이 하라는 걸 안 했어요. 하라는 걸 안 했으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법인데 사업주가 그 피해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면 너무 큰 혼돈이 갑자기 와버려요. 그렇지. 너무 급진적으로 바뀌면은 그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법이라는 게 공백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특정 법률을 개정했을 때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너무 큰 것도 입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비교 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가 날 괴롭히면 어떡하냐? 거기서 사업주 이게 사업주인데 예를 들어서 호변이 이제 제 직원이라 치면 대표 변호사하고 소속 변호사 맨날 괴롭히는 거야. 맨날 괴롭히는데 사업주한테 와가지고 김상윤 대표님이 저를 자꾸 괴롭히십니다.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하신대요. 고용노동부에 속해 있는 근로감독관이라는 직책의 분들이 계신데요. 고용관계에 대한 사법경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근로관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있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근로감독관님들한테 있는 거고 그분들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경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벌리는 줄 안다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는 것처럼 부당함을 계속 참고 버티면 나만 손해예요 사실. 보자 하다 보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맞아.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신고하시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일반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OX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첫 소품입니다. 자, OX 퀴즈 가봅시다. 빠바밤빰빰. 이분이 이제 촬영 감독님이신데 OX 카드를 만들 제가 이걸 가위로 잘라달라고 했어요. 근데 못 잘랐다고 제가 구박을 했다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저를 신고하시겠다고 자기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시키면서 구박을 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포함이 될까요? 시작부터. 자, 하나, 둘, 셋. 왜 아니라고 한지 알겠어요. 누가 들어도 지금 농담 쪽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직장 동료 선후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진짜 우리 감독님이 우리 카메라 감독님을 평상시에 하대하고 해서 이게 일상적으로 뵌 거야. 넌 이것도 못하냐? 너 이거 하나 못해서 너 뭐 할래? 카메라 세팅할 수 있겠어? 이렇게 간다 라고 하면 해당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뉘앙스만 들어도 사이가 좋은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아니까. 자, 다음 질문 가볼까요? 다음 질문 가시죠. 이제 회식할 때 무조건 이제 자기 옆에 앉아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막 사발로 술을 계속해서 마시게 한다. 자, 아유, 안 되겠다. 하나, 둘, 셋. 당연히 100%. 이거는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거든 그 외에 인간관계를 이용한 거든 관련 없는 부당한 짓이기 때문에 저도 그 당해본 적이 있는데 남자가 담배도 안 펴? 뭐 약간 이런 거나. 그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 강제 참석. 회식 또 업무 현장이야? 라떼는 말이야. 나 라떼라고 듣다 라떼. 라떼는 말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커피 라떼? 이게 되게 아 그래? 맞아? 나 같이 유튜버 못 하겠네. 뭘 알아야지 유튜브를 하지. 공무원에서? 공무원에서?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경력 1년차 사원입니다. 시작은 입사 후 첫 회식 때였습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아 먼저 자리에 일어나게 됐는데 다음날 대리는 나 신입 때는 회식 때 집도 못 갔어. 술 따라주는 거 다 처먹고 라고 하더군요. 제 담당 업무를 볼 때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분하고 화가 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저 이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녹음기를 하나 사세요. 증거 수집하시면 사용자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심해요. 일단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사례고요. 여기서 신고를 해라 마라. 직장인분들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다르니까.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 다니시면 이 상황 개선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직을 결심하시던 아니면 정면 승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한테 신고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작은 시도라도 해야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흘린 눈물 뒤에 이런 제도가 개선되고 만들어진 거니까. 시행되는 거거든요.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수가 쌓일수록 우리의 근로자분들의 인권과 권리는 더욱더 향상될 거고 법률이 그걸 뒷받침해주는 첫 번째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령의 시행 취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이제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직장 내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희 킴킴 변호사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로자분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해요.